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2회 범국민 문화축제의 시작을 위해서 본 행사의 주관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 이희범 공동대표님의 개회 선언으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범 공동대표님 지금 나와주고 계신데요.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저출산 문제 문화로 극복하다라는 주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2회 범국민 문화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시작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출산 문제 문화로 극복하다라는 주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2회 범국민 문화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면 됩니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귀하신 분들이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내빈들이 소개될 때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들은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의 수상기관이십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예, 자리해 주셨나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경상북도청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황숙주 군수님 오셨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성북구청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오셨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범국민 문화축제 손봉호 공동대회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범국민 문화축제 이장호 공동대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오고 계세요. 우리 감독님 얼굴 좀 뵙고 싶습니다. 자, 범국민 문화축제 공동대회장이시고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 이사장이십니다. 주수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귀한 분도 특별히 오셔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자,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화 의원님, 정의당 우리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이 사실 내빈이시잖아요.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귀빈이시고 내빈이십니다.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 전합니다. 자, 오늘 개회사를요. 방금 인사드린 범국민 문화축제 공동대표 또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 주수일 이사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나오고 계신데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같이 제2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됐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 이후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구당 1.17명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미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2006년도에부터 10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도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예산으로 추진되는 정부 시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민간 차원의 전 국민 운동으로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이 행복을 자녀들에게까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자식 상팔자가 아니고 유자식 상팔자로 바뀌어서 우리 애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 가문을 번성시키자는 그런 의욕이 모든 국민들의 가정에 충만될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결국 또 건전한 가정 문화가 정착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을 뒷받침해 줄 때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의 50여 개의 기관들은 지나간 30년 동안 이 가정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문화의 개발과 정착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인구 절벽의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전 국민 차원의 가정을 세우는 문화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앞으로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일단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시기에 다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기르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주신 다자녀 가정상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수 지자체 수상기관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을 힘써줄 때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작년 5월 달에 저희는 건강가정 다출산 범국민 운동 대회를 실시해서 이낙연 현재 국무총리 되신 분이 전라도 도지사 시절에 시청 앞에서 1회 대회 때 저희가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도지사로 계시면서 그 상을 수상하시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되신 이후에 결국은 이 인구 절벽의 문제가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그런 당면한 문제라는 걸 생각하고 현재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모든 기관과 개인 가정과 또 그러한 특별한 분들에게 저희가 시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모으고 또 리웨딩 같은 것들을 같이 하면서 결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우리가 도모하려는 그런
국민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의 축사가 이어질 텐데요. 이분이 또 올라오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님 축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정말 아주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100조 이상을 쏟아부었지만은 OECD 국가에서 저출산이 꼴등입니다. 우리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은 약 처방도 진료도 병을 낫게 한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가정이 건강해야지만 가정이 행복해야만 이제 저출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것이다. 무자식 상팔자가 아닌 유자식 상팔자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재정이나 정책에 조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미비점이 있다면 잘 보완해서 이 저출산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국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에 뭐 10시나 11시 이후에 TV를 보게 되는데요. 가끔 이제 재방송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어른들이 보셨을 때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했니? 막 그런 것만 보도가 많이 돼요.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이 자식들이 부모에 효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거는 조금 뭐 전혀 보도를 안 할 수도 없겠지만은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을 했으면 법으로 처벌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리해요. 그래서 정말 홍보도 참 어떤 패턴으로 나갈 건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양승조 위원장님과 또 교문이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아주 저출산 극복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같이 우리 힘을 합하여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님의 축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시는데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의 윤소합니다. 대회장을 들어서는데 쭉 해놓은 것을 보니까 꼭
예식장 분위기로 이렇게 장식을 한 것 시사한 바가 크다.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주수일 이사장님 그리고 이범 공동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순창 군수님께서는 오늘 표창 받으러 오셨습니까? 순창 군수님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실제로 심각성을 더 느껴요. 저도 뭐 전남 해남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저출산의 문제는 저출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장님들이나 해당 지역에 사신 분들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기 때문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있고요.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7만 8,100명 9월까지 우리 출산한 우리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 한 36만 명 정도가 올해 출산 예정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저출산을 넘어선 초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 대한민국의 이 비극적인 모습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고 국가적 문제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도 표현하셨습니다마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국가적 책임 제1차적으로 강조돼야 될 부분이다. 100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4년 동안요 저출산 극복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해가지고 기구 만들어가지고 단 한 번 회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대로 잘 해내리라고 봅니다. 저는 저출산의 문제는 실제로 우리 노동자의 문제부터 해서 교육의 문제, 또 우리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 이 부분들이 같이 녹아있는 응축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도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서 하는데 가 1차적인 문제가 저출산의 극복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너희들만 못 믿겠다, 정치권도 못 믿겠고 국가에만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서겠다 하고 정말 많은 민간 단체에서 민간 영역에서 문화적인 부분들로 새롭게 쇄신해보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축제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쭉 이어지는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축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대회를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걸어다니는 입법기관들이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두 분께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요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분을 영상으로 뵙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가 있어야 영상으로 이분을 뵐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입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조 의원님과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성엽 의원님께서 주최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2회 범국민 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번 축제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한국가정사역협회와 건강가정 다출산 범국민운동본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축제는 저출산 문제 문화로 극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범국민 문화운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매우 신선하고 시적절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진행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과 지속 가능 성장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범국가적이고 전국민적인 관심을 집중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오늘 범국민 문화축제를 계기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저희 동반성장위원회 함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가득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충혁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에 이어서 또 다른 분이 영상 인사를 해주십니다. 자, 범국민 문화축제 홍보대사십니다. 다둥이 개그우먼 김지선 씨의 영상 인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김지선 씨에게도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와 건강가정 다출산 범국민운동본부 홍보대사 개그우먼 김지선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열리는 제2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문화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를 해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알아보니까요, 세상에 1.17명이래요.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초저출산 시대로 진입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정부에서는 2016년까지 총 1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라고 하네요. 안타깝지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문화로 극복하다라는 금년도 슬로건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결혼이 행복하고 또 임신과 출산이 축복받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부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까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의 홍보대사로서 이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하나 더 낳아볼까? 이렇게 정말 항상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홍보대사 김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한 명 더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 더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머니가 많이 아이를 키워주시더라고요. 아마 같이 아이 손주 손녀들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도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럼은 본행사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 공동대표십니다. 우리 조현섭 교수님이 특강을 해주실 텐데요. 교수님 나오시는데 여러분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많은 장면에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오늘 이 자료 발표 준비를 하면서 또 발표를 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우울합니다. 이 날 이렇게 좋은 날 그 즐거운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는 내용은 300년 후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이게 오늘의 제 강의 주제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속도라면 우리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300년 후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로에 가깝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기획한 기본 취지하고도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적인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결국 머지않아서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저출산의 문제 현황 그리고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대안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2017년도 이후에 지금 9월까지 27만 명이고 이후에 더 낳는다고 하더라도 35만 명 전후해서 출산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 출산의 비율이 더 점점 적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고령화된 인구들이 지금 굉장히 그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것도 아주 급속한 속도로 접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전망을 보면 이미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30년 후에는 17개 시도 모두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2200년에는 50만 명, 2300년에는 5만 명 초미니 도시로 전락할 거라고 지금 유엔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라면 우리나라가 300년 후에 없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더 출산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후가 되면 10명 중 4명 이상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해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4년, 미국의 경우는 73년, 프랑스가 113년 걸린 것보다 우리나라의 속도는 너무너무 빠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저출산이 되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소멸하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265개 지자체 중에서 80곳이 소멸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33곳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서 지방부터 없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통계 수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출산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출산이 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이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수가 악화되고 주거가 불안해지고 교육이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보육이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또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대기업이 취업을 안 시킨다는 거죠. 결국 많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인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그만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임기의 여성들 또 결혼을 하는 이런 부부들한테 연구한 자료를 보면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또 결혼을 해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어렵다. 요즘은 이제 여성인 경우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득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제는 대부분의 직장이 비정규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를 다 키우는 동안 내가 과연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양육해서 학교를 넣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개인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도 또 빼놓을 수 없죠. 양성 불평등, 또 남성 위주의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인한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의 어떤 저하와 불편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의 원인을 보면 요즘 우리가 M4 세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송 등을 통해서 들을 텐데요. 이 M4 세대라는 거는 주거나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청년층을 우리가 일컬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생산의 출산의 가장 주역인 20대와 30대 청년층을 말하는데요. 자, 3포 세대는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연애를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런 청년 세대를 우리가 3포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거에 더해서 5포 세대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에다가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청장년층을 우리가 5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두 가지를 더해서 7포 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관계라든지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20, 30대의 청년층들이 이렇게 7가지 모든 인생에서 포기를 하고 있고 관계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볼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청소년들한테 꿈을 물었을 때 청소년들이 답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꿈을 물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의 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있는 것이 이후에 살기가 편하다. 이런 어떤 보고를 하고 하는 걸 제가 듣고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게 청장년층으로 넘어오더라도 정말 미래에 대해서 꿈이 없다는 건 우리한테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결혼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지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심육아 대책 7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11세 아이는 완전 돌보겠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수당을 10만 원을 주겠다. 그다음에 더불어 돌봄제도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올리겠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확대를 하겠다.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광역단위 사회서비스 공단도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완전 돌보겠다. 이런 어떤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현재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10만 원 주는 거 10만 원 받으려고 아이 낳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를 안 낳는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싶니? 이랬더니 아이를 대학교까지 돈을 댈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낫겠대요. 그러니까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아이 나눴는데 이 아이가 학원도 안 보내도 되고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한번 놔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주지 말고 차라리 1억을 달라. 그러면 한번 놔보겠다. 그리고 희망주택을 줄 때 아이 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면 놔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물론 농담으로 한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의견들도 한번 전달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1억 주면은 여러분들 아이 낳겠습니까? 예. 아무튼 연구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직접 만나서 하는 거하고 연구는 항상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현실적으로 원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 저출산 정책을 보면요, 2018년도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2.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146조를 쓰게 되는데요. 이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예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저도 이제 많은 해외를 돌아다니지만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거든요. 정말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데 정작 서비스를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 서비스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걸 알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만 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 여기 이 돈도 적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산 정책이 자녀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부 저출산 정책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직장인 여성 500명한테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5%였고 보통이다 38.6% 이제 나와서 실제로 이거 정책에 대한 좀 그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지원 수준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책 가지수는 많은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부족해서 제때 이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정책이 대체로 영유아 보육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홍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이제 잠깐 저출산 그러면 저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미혼 남녀가 뽑은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요, 출산을 지원해달라, 출산금, 그다음에 보육을 지원해달라, 주거를 지원해달라.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내가 아이를 하나 낳을 때 나 살 집도 좀 주고 아이도 국가가 다 낳아서 책임져주고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그 저출산을 돕는 정책을 만드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도 그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그 증가를 시켰고요. 네. 그래서 자녀 교육비부터 전액 지원을 했죠. 임신, 출사, 교육 이것까지 그 지원을 하고 동거 커플한테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책이 책상에서 하는 그런 탁상용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거나 낳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서 이분들이 원하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300년 있으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이런 어떤 행사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우리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범국민 문화 운동이 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확산돼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한된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바쁘게 발표하느라고 다소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후 행사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자리 뜨지 마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승조 의원님하고 유성엽 의원님께서 지금 참석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참석할 수 없는 그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고요. 시간이 되면은 이따 오셔서 사진도 찍고 또 인사 말씀도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가시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을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진 특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자녀 가정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호명이 되신 이 분들께서는 지금 무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호명이 되신 이분들 무대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모범 다문화 다자녀 가정상, 자, 김영덕 하시모토 치에코 부부 지금 단상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주고 계시네요. 그죠? 일어나셨어요. 자, 그리고 2017 모범 다자녀 가정 대상 부부십니다. 김중식 노정화 부부
예, 올라오시면 되겠는데요. 예. 자. 지금 올라오고 계신가요? 우리 그 리마인드 웨딩을 조금 있다가 치르실 분들이라서 아마 지금 우리 잠깐 뒤를 돌아봐 주시겠어요? 지금 신부 되시는 분이 천천히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 지금 상을 받으셔야 돼요. 예, 좋은 일이셔서. 예, 먼저 이 김영덕 하시모토 치에코 부부는 7남매를 두셨어요. 너무 멋지시죠? 그리고 또 이 대상을 수상하시는 리마인드 웨딩으로 너무 멋지게 지금 옷을 입고 계신 이 부부 김중식 노정화 부부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남매를 두셨습니다. 아니 저절로 박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상 전에도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드리게 됩니다. 자, 시상을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 이희범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자, 대표님 나와주셔서 벌써 이렇게 박수가 나왔어요. 7남매, 12남매를 두시고 다복하게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이분들께 상을 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상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이희범 공동대표님께서 뜻깊은 시상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2017 모범 다문화 다자녀 가정상 김영덕 하시모토 치에코 부부. 귀 가정은 사랑으로 7남매를 낳아 기르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가정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그 공로를 치아드리고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여러분, 자, 상장이 전달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이 전달됩니다. 본행사 협찬기관인 고려아연에서 후원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뜻깊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있으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 모범 다자녀 지금 기념 촬영 중이세요, 그죠? 인생에 딱 한 번뿐인데요. 예쁘게 스마일 하시고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쁘게 리마인드 웨딩을 위해서 또 옷을 입으신 이 부부에게 상장이 수여됩니다. 상장 2017 모범 다자녀 가정대상 김중식 노정화 부부. 귀 가정은 사랑으로 12남매를 낳아 기르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가정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그 공로를 치아드리고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부상으로 행사협찬기관인 고려아연에서 후원금 전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부부에게, 그리고 너무 예쁘세요, 그죠? 이따 리마인드 웨딩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사진 촬영 해주시면서요. 자, 한 부부를 더 소개해드립니다. 2017 가정사역자 가영사역자 대상 박남석 주라석 부부 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셨어요. 우리 박남석 주라석 부부께서도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부부께도 대상 부부십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부에게도 상장이 수여됩니다. 여러분 2017 가정사역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들 박남석 주라석 부부 상장. 귀 가정은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오시고 20여 년 동안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행복한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공로를 치아드리고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여러분 2017 가정사역 대상 수상하신 이 부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아까 너무 예쁘게 옷 입어주셨던 우리 김중식 노정화 부부께서는 대표로 소감을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잠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김중식 노정화 부부 같이 기념 촬영. 여러분이 뜻깊은 순간에 여러분들도 박수로 동참해 주시면 이 자리가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텐데요. 이 부부처럼만 살면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부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진 다 찍으셨으면 우리 김중식 노정화 부부께서 대표로 소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박수로 이분들 이제 내려가실 수 있게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리마인드 웨딩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힘나게 여러분들 귀빈 여러분들의 자 박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모범 다자녀 가정 우수 기관상이 이어집니다. 자, 기흥중앙교회 우리 멀리서 오셨어요. 나름 오늘 차 많이 막히는 곳 아닌가요? 여기 그리고 부산 수영로교회 비행기 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상장을 수여하고 함께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또 관현악단이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연주가 너무 멋있어요. 예. 계속 무대를 채워주고 계신 이 연주 감사드립니다. 자, 기흥중앙교회와 또 부산 수영로교회입니다. 예. 시상을 우리 주수일 공동 대회장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들께 우리 주수일 공동 대회장님께서 상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 상장 2017 모범 다자녀 가정 우수 기관상 기흥중앙교회. 귀 기관은 사랑으로 다자녀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이 18쌍을 이루며 지역에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가정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그 공로를 치아드리고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여러분 상장이 전달될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 해주시고요. 이렇게 국가에서도 사실 이렇게 교회가 도우면 서로 더 빨리빨리 이 멋진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회가 해내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다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2017 저출산 극복 최우수 지원 기관상 부산 수영로 교회. 그 기관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임을 인식하여 많은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20여 년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그 공로를 치아드리고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상장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부산 수영로 교회, 부산에서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대표로 사진 촬영을 마치면은요, 우리 기흥중앙교회에서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 주 주일에 이 사진이 아마 굉장히 예쁘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산에서도 사실 우리가 낳은 많은 아이들, 수험생들이 오늘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 응원하는 마음이 또 갑자기 듭니다. 자, 함께 예. 우리 주수일 장로님, 이희범 목사님, 자. 우리 손봉호 대회장님께서 제가 사실은 시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의 실수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손봉호 대회장님. 여러분, 이분들 사진 찍는데 어색하지 않게 같이 좀 박수 쳐주시면 어떨까요?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귀한 분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기념 촬영이 이어지고요. 이어서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축하 공연이 또 이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진이 진짜 정말 기념비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상하시고 또 수상하신 많은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남매, 7남매 키우시는 우리 부부도 계시고요. 이 부부들을 지원하시느라고 이런 행사를 위해서 후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 아, 예. 우리 소감, 우리 기흥교회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5년 전에 결혼했는데 오늘이 은혼식이 됐습니다. 예. 제 아내가 저 리마인드 웨딩 하냐고 드레스 입고 있어서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아이들을 계속 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첫 아이를 10시간 진통했는데 못 나와가지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한 2시간만 더 보자. 그런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4.7kg에 태어났습니다. 큰 인물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4.7kg로 주셔가지고 그 큰 인물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쪽. 네, 예. 근데 날씬해졌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이제 셋째 아이 낳았을 때 결국은 새 아이를 제왕절개하면서 산부인과 의사께서 실값만 주면 묶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실값을 드렸어요. 근데 13년 지난 후에 제 아내가 당신 닮은 아이가 요거밖에 안 돼서 안 되겠다, 더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 있는 여성병원에 이승철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 의학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체외 수정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제왕절개 수술로 넷째 아이를 낳습니다. 제 아내 밑에 있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교회는
20년 전부터 첫째 아이 나면 돌반지 금 한 돈을 주고요. 둘째는 2돈, 셋째는 3돈, 넷째는 4돈, 다섯째는 5돈을 줬어요. 근데 금반지 받으려고 애 낳지는 않았을 텐데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어린이까지 다 해야 한 90명에서 100명 예배하는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16에서 8가정 좀 이사간 가정도 있는데요. 금반지 다 준 가정.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18가정이 3명 이상의 아이를 낳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용인 시장님 추천하에 이렇게 다자녀 출산 기관상을 수여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부가 10년 전에 아침마당 생방송에 출연하면서 앞으로 아침마당 생방송에 다자녀 낳은 우리 가족들 한 3-4가족만 데리고 가서 출연하면 전 국민이 애 많이 낳겠다. 그리고 딱 한 9년을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안 오고 여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곧 아침마당에서 연락 오면 그렇게 애 많이 낳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은 예. 여러분 다자녀. 예. 저희도 꼭 소원이 이루어지는 2017년, 201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